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오빠, 단어는 어떻게 금방 외우고 오래 기억해요? 해도 안 되네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이거는 참 슬픈 얘기예요. 엄청 슬픈 얘기야. 단어는 방법이 없어요. 단어는 방법이 없어. 무조건 외워야 돼요. 무조건 외워야 돼요. 단어는 방법이 없습니다. 무조건 외워야 돼요. 그런데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이런 단어장이 있었어. 막 이렇게 연관 지어가지고 외우게 만드는 훈련인데, 예를 들어서 polish 하면은 구두를 닦다예요. 근데 파리시에서 구두 닦기가 구두를 닦고 있다. 그래서 polish, 파리시에서 polish, 닦는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연관을 지어가지고 막 외우게 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 근데 어찌됐던 그 방법이 뭐가 됐던지 간에 외워야 돼요. 무조건. 제가 이제 저는 공부를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이야. 저는 놀고 싶어서 공부를 한 스타일인데, 이제 미국 대학교 SAT를 준비하다 보니까 학원에서 단어를 하루에 200개를 외우라는 거예요. 200개를. 하루에. 근데 난 정말로 외우기가 쉬웠단 말이지. 그리고 제가 평상시에도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학원에서 점심시간이 1시간을 주어주는데, 예를 들어서 95점 이상을 안 받으면 점심시간에 남겨가지고 공부를 시킨다는 거야. 그래, 나는 점심시간에 이제 애들 막 데리고 나가가지고 막 놀고 막 밥 먹고 막 이렇게 막 이러고 돌아와야 되는데 95점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처음으로 있는 대로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무조건. 왜? 나는 점심시간을 사수해야 되니까. 근데 사람이 원하는 게 있으면 하게 되더라고. 제가 그 학원을 다니는 내내 단 한 번도 95점 밑으로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거에 안 좋은 점이 있어요. 그거의 안 좋은 점은 뭐냐면 기억이 안 나. 지금 와서는 기억이 안 나. 왜냐면 반짝 집중력을 가지고 공부를 해놨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 그래서 지금 이 단어를 외울 때, 자, 시험을 잘 보는 방법은 있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영어 공부를 위해서 단어를 외우는 거라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이 단어를 내 걸로 만드는 훈련이 필요해요. 그리고 제가 그래서 저희 영어 방송에서 추천하는 단어 외우는 방법은 문장이에요. 우리 요즘에 어떤 단어책을 봐도요, 그 단어를 가지고 문장이 어떻게 적용되어 있는지 문장이랑 해석이 다 나와 있어요. 뭐 해커스 단어장 같은 거 봐도 다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 근데 여러분들은 예를 들어서 polish 하면 닦다, polish 닦다, polish 닦다 이렇게만 외우는데, 그 단어의 문장 자체를 외우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단어를 암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자, 우리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잡대 가도 고졸이랑 같은 취급인가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잡대가 혹시 내가 생각하는 거 맞아? 지방잡대? 지방잡대 얘기하는 거야, 지금?
맞아, 맞아. 지방의 잡스러운 대학이야? 이거 질문한 친구 어디 있어요? 질문한 친구 있어요? 질문한 친구 어디 있어? 여기 지금 질문한 친구 있어요, 여기? 우리 논노가 질문했어요? 우리 논노 지금 나이가 몇 살이에요? 고2. 그러면 형아, 내가 엉아잖아? 엉아한테 일단은 좀 혼나야 되겠어. 내가 혼낼 때는 좀 이렇게 조금, 꼰대가 되는데, 꼰대가 되더라도 어쩔 수 없어. 이게 내가 너희들한테 해줄 수 있는 거야. 뭐냐? 일단은 지잡대가, 일단 지잡대가 말이 돼? 그 말 자체가 틀린 거야. 지방 잡대라니, 어떤 대학에 가도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 거예요. 일단 그 말 자체가 지방에 열심히 대학에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모욕스러운 말인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지잡대라는 말은 일단 쓰지 맙시다. 우리 오케이 하우님이 별풍선 10개로 팬클럽 224번째 가입 고맙습니다. 최고. 자, 일단 지잡대란 말 틀렸어. 한국에서 특히 이런 말 많이 써요. 스카이, 인서울 아니면은 소용이 없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 그러면 다 인서울대 안 가면, 그러면 지잡대 간, 사람들은 뭐야? 뭐 인생이 쓰레기인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오케이 하우님 별풍선 10개 선물 고맙습니다. 그래서, 지잡대라는 말보다, 그냥 지방대 가도 고졸이랑 같은 취급 아니요? 저는요, 여러분들, 홍병희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제가 작년에 엑스포를 기획을 했을 때, 이 명사로 제가 초청을 했는데, 그 나노 디스플레이, 막 이렇게 휘어지는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를 대량 생산하게 만든, 최초로 대량 생산할 수 있게 만든 분이세요. 지금은 서울대에 아마 교수로 계시는데, 그분이 그냥 지방대에 계셨었다가, 그 나노 테크놀로지로 지금 서울대 교수를 하고 계세요. 자, 지방대기 때문에 내가 뭘 못한다. 그거 변명이고 핑계예요. 지방대 친구들이 저한테 컨설팅을 많이 얘기를 하다 보면은, 저는 지방대에 있어서 진짜로 취업하기가 힘들어요 얘기하는데, 아니요. 서울대학교에 가도 취업하기는 힘들어요. 근데 취업하는 친구들은 자기만의 무기와 칼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논논하는 친구가 잘 몰라서 얘기를 했지만, 그래서 형이 이런 컨설팅도 하는 거야. 뭐냐면, 지금부터 지잡대 가도 고졸이랑 같은 취급인가요? 이 질문을 왜 한 건데? 그러면 내가 지잡대 갈 수준밖에 안 되니까 차라리 그냥 대학 안 가겠다, 요 얘기인 건지, 아니면 이 질문이 왜 나온 건지 모르겠지만 목표를 크게 갖고, 그 다음에 내가 지방대를 가더라도 1등을 하겠다라는 각오를 가지면 지방대에서 1등한 친구들은 뭐래도 해요. 지방에 있는데 뭐라도 하면 거기서 1등 하잖아요? 그 친구들은 뭐라도 해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방대에서도 내가 거기서 탑이 되겠다라는 마인드,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자세에 합당한 실천, 행동이 중요한 거고요. 아셨죠? 그래서 다 자기 하는 데가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 오케이 하우님이 또 별풍선 10개 선물 고맙습니다. 근데 니냐노이님이, 그런데요, 지방대라는 것 자체가 의식이 좋지 않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맞아요. 근데 그럼 그 의식을 바꿀 첫 번째 사람이 돼주면 안 되는 거예요? 나 진짜 궁금해. 그 의식을 바꿔낼 첫 번째 사람이 돼주면 안 되는 건가요? 우리 오케이 하우님이 별풍선 10개 선물 또 고맙습니다. 그 의식을 바꾸는 사람이 왜 내가 되려고는 안 하는 거죠? 난 그게 궁금해요. 뭐냐면, 마찬가지로 저도 지금 듣보잡 BJ입니다. 얼마 방송 시작하지 않았고, 제 방송은 지금 한 달하고 지금 한 2주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저는
아프리카에 제 주변에서 아프리카 BJ 하겠다고 하니까 야 배우가 왜 BJ를? 또는 야 그걸 왜? 야 너 그 별풍선 막 별창 이런 얘기 나와요. 솔직히 인정합니다. 전 그 친구들 비난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런 의식이 깔려 있으니까요. 그런 의식이 깔려 있는 거는 뭐 거부할 수 없는 거니까요. 그런데 제가 가져가려는 이 방향성은 아프리카 이런 구아준 같은 방송도 있고 야 이런 구아준 같은 방송은 봐야 돼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방송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게 아프리카스럽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영향력을 끼치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 완전 신입 BJ이고 얼마 방송하지 않았지만요.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저는 그런 문화들을 바꿔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지방대라는 의식 자체가 좋지는 않아요. 그거는 사실이에요. 특히 한국은 더 심해요. 한국은 스카이 빼고는 막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런 회사들도 되게 많아요. 그렇지만 그건 내가 지방대를 가서도 성공한 첫 번째 사람이 되면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방송에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 방송은 ING형 방송이라고 얘기를 해요. ING형 방송이 뭐냐면 현재 진행형. 여러분들 여기 들어오신 분들은 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저도요. 막 텔레비에서 나오는 막 유명한 배우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배우를 향해서 도전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같이 꿈을 이뤄나가는 거예요. 현재 진행형. 그래서 나도 아직 뭘 이뤄놓은 게 없지만 여러분들과 같이, 그래서 제가 어떤 오디션을 해서 됐어. 그러면 여러분들이랑 같이 저 오디션 됐어요 하고 같이 즐거워하고, 또 여러분들도 취업이 됐어요 그러면은 저 취업 됐어요 하고 즐거워하면서 같이 꿈을 이뤄나가는, 전 그런 방송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이 뭐라고 보는지는 중요해요. 그거를 보지 않으면 객관성이 결여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세상이 보는 그 시각들, 시선들을 참고를 하고 나만의 주관성을 가지고 밀어붙이는 그런 힘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질문에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자, 우리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우리 예전에 외국에 있을 때는 영어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영어가 늘었지만 한국에 있으니 까먹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데 학원 말고는 외국에 있는 효과를 낼 방법이 없을까요? 테드톡 같은 것도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질문을 하신 분은 일단요, 영어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면 일단은 저는 반은 먹고 들어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영어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반은 먹고 들어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열정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한데, 여러분들 제가 이거는 여담이지만 이런 제가 배우 생활을 시작하고 나서 요런 생각을 제가 조금 해봤었어요. 무슨 생각이냐면 제가요, 나름 굉장히 제 나이에 비해서 많은 것을 이뤘었어요. 이 배우 하기 전에요. 제가 주한외국대사 동시통역도 했었고 청소년 교육 사업도 했었고 막 구청에서 지금도 교육자문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 나이가 그 당시에 22, 막 24살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것을 사실을 이뤘었어요. 그런데 제가 배우를 하고 나서는 배우하는 데 있어서 제가 여태까지 준비했던 모든 스펙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를 그냥 이 10만 배우 지망생 중에 그냥 한 명으로 취급을 하니까 처음에는 나 이거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막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배우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내가 되게 겁쟁이였더라고요. 모험하기 싫어하고, 첫 번째 모험하기 싫어요.
그리고 세상이 얘기하는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직업을 향해서 굉장히 쫓아갔고 그거에 집착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전 용기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뭐 하나에 미쳐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잘은 했는데 잘했지만 그거에 내가 막 미쳐서 그거 아니면 안 되겠다 이런 거는 사실은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배우를 하면서 그리고 이 방송을 하면서 정말로 자기가 하고 싶은 거에 미쳐 있다라는 사람들을 많이 봤고 또 성공한 사람들을 보니까 다 정말로 미쳐 있는 그 분야에 미치지 않고서는 성공을 하는 사람이 많지 않더라고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외국에 있었기 때문에 영어가 좀 더 늘 수도 있지만 외국에 그렇다고 해서 계속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국에서도 외국처럼 내가 계속 영어를 쓰고 영어에 노출이 되고 내가 영어로 스피킹을 하고 틈만 나면 영어에 계속해서 노출이 되고 외국 친구들도 사귀어보고 정말로 막 요즘에는 커뮤니티 사이트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도 가고 막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친구들은 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지금 한국에 나온 지가 5년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에 나오면 아무래도 영어 감이 많이 없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저 역시도 그 감을 잃지 않으려고요. 저 나름대로 시간 날 때마다 누가 막 얘기를 하면 통역도 한번 해보고 그냥 혼자서. 그리고 막 영어에 관련된 일들을 계속 찾아서 하려고 하고 그리고 배우 생활을 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계속 영어를 놓지 않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테드톡 보는 것도 너무 좋고요. 근데 보는 데서 그치지 말고 거기서 중요한 표현들이 나왔다. 그리고 중요한 예를 들어서 문구들 저런 표현들을 내가 한번 써보고 싶다 라고 하면은 그러면 굉장히 그런 것들을 적용을 해보고 쓰면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냥 듣는 걸로 학습으로 끝내지 마시고 내 걸로 만드는 작업들을 많이 하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영어 방송은 그런 것들을 내 거로 만드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제가 뉘앙스를 많이 알려드리는 거예요. 같은 표현이지만 뉘앙스가 어떤지에 따라서 굉장히 표현이 달라지고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뉘앙스를 굉장히 잘 이렇게 여러분한테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 게 제 영어 방송의 목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영어 방송 매일 밤 10시에 한번 보시면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되겠구나 싶으실 거예요. 그러면은 그 방법이 나한테 맞으면 또 적용해서 써보시고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 한번 할게요. 오래 앉아서 공부하는 방법이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지금 이거 질문한 친구 있어요? 우리 버퍼링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우리 저요? 버섯공사님이 질문하셨어요? 자,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왜 오래 앉아서 공부하려고 그래요? 왜 오래 앉아서 공부하려고 그래요? 힘들어서, 움직이기 힘들어서, 짧게 공부하고 오래 앉아서 공부한 것만큼의 효과를 내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닐까요? 오래 앉아 있는다고 해서 효과가 좋은 거는 절대로 아닙니다. 제일 슬픈 게 정말로 밤새도록 공부하는데 결과가 안 나오는 거. 그게 제일 힘든 거거든요, 사실. 진짜 힘든 거거든요. 그러면 오래 앉아서 공부하는 것보다
짧게 앉아도 오래 앉아있는 만큼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나만의 방법을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공부의 능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 한국 친구들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운동이 너무너무 부족해요. 운동이 너무너무 부족해요. 너무너무. 근데 뇌도요, 운의 잔해가 있는데 번갈아 가면서 사용을 해야지 그 효율성이 좋아요. 그런데 계속 이쪽만 쓰는 거야. 가끔씩 공부하다가도 운동도 하고 또 공부하다가도 음악도 듣고 좀 놀기도 하고 이런 복합적인 게 필요해요. 그렇게 안 되면 시간은 시간대로 들어가는데 공부의 능률은 굉장히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슬러리 널스님이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공부 잘하는 애들이 체육도 잘하는 친구들 많아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운동을 하고 싶으면 물론 높은 점수는 아니지만 B- 또는 C+까지는 점수를 받아야 된다고 해요. 우리 한국은 운동을 하려면 막 그런 공부 못하는 친구들이 운동을 한다라는 그런 선입견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외국에 보면 운동선수 그 다음에 연예인들이 인터뷰라던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하는 걸